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유 사이언스 TV의 정인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물리 제 세 번째 시간 탄성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성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용수철이나 아니면 고무줄과 같은 복원력이 있는 이러한 물질들이 갖는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원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변했을 때 되돌아오려고 하는 힘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선형,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 용수철이나 고무줄과 같이 선형으로 되어 있는 물질에 당겼다가 놓으면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혹은 쭉 압축을 시켰을 때 얘가 다시 펴지려고 하는 힘, 이런 힘들을 우리는 탄성력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탄성력은요,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수철이 있습니다. 용수철이 길이가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을 때 그때의 길이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길이다 라고 해서 여기를 우리는 원점이다 라고 두고, 이 원점을 우리는 시젠노 나가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를 X축으로 요만큼 X만큼 당겼다 라고 하겠습니다. X만큼 당겨서 얘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반대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되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즉 X 방향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X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되돌아오려고 하는 힘 또한 커지게 되겠죠. 자, X만큼 당기면 당길수록 되돌아오려고 하는 F의 힘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F다라고 하는 것은요, X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걸 좋아하지 애매모호하게 그냥 비례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등호로, 이꼴로 바꾸시고요. 얘를 비례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례상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때 비례상수를 K다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벡터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넣어서, 즉 방향을 넣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시면 F도 벡터값, X, 변이도 벡터값이기 때문에 F의 방향과 X의 방향은 항상 X가 오른쪽이면 F는 왼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K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용수철 상수다라고 부릅니다. 자, 일본어로는요, 탄성계수 혹은 바네테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탄성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 용수철을 합성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거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용수철은요, 하나만 쓰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가 연결될 수도 있고 세 개가 연결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용수철을 동시에 연결해서 쓰는 것을 우리는 용수철의 합성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용수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직렬을 보겠습니다. 이 K1의 탄성계수를 가진 용수철과 K2다라고 하는 탄성계수를 가진 용수철을 일렬로 나누고 직렬로 놔두고 F라는 힘으로 당겼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K1의 용수철에 걸리는 힘을 우리는 F1이다라고 할 거고, K2의 용수철에 걸리는 힘을 F2다라고 하겠습니다. 용수철이 힘을 받으니까 얘는 늘어나겠죠? K1의 용수철은 X1만큼 늘어날 거고 K2의 용수철은 X2만큼 늘어났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용수철이 어떻다? 원래의 길이보다 X만큼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용수철에서 정해진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F다라고 하는 힘을 주게 되면 F1과 F2의 관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일렬로 놓여있기 때문에 한쪽에 F라는 힘을 잡아당기게 되면 안쪽에 있는 용수철도 바깥쪽에 있는 용수철도 똑같은 힘의 크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렬로 친구들끼리 손을 잡고 있다면 한쪽에서 이렇게 당긴다라고 해서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가 다른 크기의 힘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한쪽이 당겨지면 다른 한쪽도 똑같이 당겨질 테니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시면 일렬로 놓여 있으니까 마치 줄처럼, 즉 장력처럼 어느 한 곳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F는 F1이나
F2나 다 동일한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모두가 동일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늘어난 길이 x를 기준으로 x1과 x2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x1도 조금 늘어났고 x2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x1과 x2가 늘어난 길이만큼 전체 길이가 결정이 되겠죠. 즉 x1과 x2가 늘어난 것을 더한 값이 x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x1 플러스 x2.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탄성계수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봤던 f는 kx다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x다라는 것으로 바꿔버리시면요, k분의 f다라고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하기가 들어가 있는, 합이 들어가 있는 식을 이용해서 전체 늘어난 길이 x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탄성계수 k분의 전체 작용한 힘 f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x1 k1분의 f1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플러스 k2분의 f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식 f는 f1과 f2끼리 같으니까 약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남아있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k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식을 앞으로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 k의 역수는 k1의 역수 플러스 k2의 역수다. 즉 역수끼리의 합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역수의 합이다, 역수합이다 라고 하는 식의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정확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서 찾아봐도 이러한 용어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역수합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형태가 용수철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유사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직렬에서는 용수철의 탄성계수의 역수의 합이 전체 탄성계수의 역수와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렬의 용수철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 값을 계산해 보시면 항상 원래의 탄성계수 k1, k2보다 k라는 값이 항상 작게 나올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K가 예를 들어서 2다라고 보시고 K2가 4다라고 하는 값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의 형태가 나오니까 4분의 3. 즉 K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나온다? 3분의 4다라고 하는 2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래서 원래의 값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렬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1, K2를 나란히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럼 이때 K1에 작용한 힘을 F1, K2에 작용한 힘을 F2다라고 하고 늘어난 길이를 우리는 여기서 늘어난 길이 X1, 여기서 늘어난 길이 X2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늘어난 길이가 X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힘에 대한 관계식을 본다라고 하시면 이 힘 F는요, K1도 당기고 K2도 동시에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힘을 동시에 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F다라고 하는 것은요, 얘도 당겨야 되고 얘도 당겨야 되고 일렬로 있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얘도 당기는 힘, 얘도 당기는 힘, 힘이 서로 분산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1 플러스 F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전체 작용하는 힘은 1번에 작용하는 힘과 2번에 작용하는 힘 모두 더한 것과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X1과 X2는요, 지금 X1이 늘어난 만큼 X2도 같이 늘어나야, 동일한 길이가 늘어나야 평형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다 전체 늘어난 길이 x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x다. 전체 늘어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x1도, x2도 다 똑같이 늘어나야 양쪽이 동일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식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앞에 있던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kx다 라고 하는 이 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합이 들어간 공식을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f다 라고 하는 것은
K에 전체 탄성계수 K에다가 전체 늘어난 길이 X는 F1 K1에다가 X1 그리고 플러스 K2에다가 X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식이었던 X는 X1과 X2와 길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약분을 시켜보시면 네, 우리는 이러한 식이 나오겠습니다. K는 K1 플러스 K2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은 보시면요. 단순히 K1의 값과 K2의 값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부를 거냐? 단순히 더한다라는 식으로 단순합이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값은 단순히 K1의 값과 K2의 값을 더한 값과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1의 값을 아까 전처럼 2다라고 보시고요. K2의 값을 4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탄성계수 K다라고 하는 것은 2 플러스 4가 되니까 6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탄성계수의 값이 좀 더 커지게 되겠죠. 탄성계수의 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을 당기기가 같은 힘을 준다 하더라도 당기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F는 KX이기 때문에 K의 값이 올라가면 동일한 힘을 준다고 해도 X의 길이가 줄어들겠죠. 즉 아까만큼 쭉쭉 늘어나지는 못할 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직렬 연결하면 용수철의 값은 탄성계수의 값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X의 값은 동일한 힘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용수철이 쭉쭉 잘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수철의 탄성력과 용수철의 합성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용수철의 합성 꼭 기억하시고요. 또 어떨 때 역수합인지 어떨 때 단순합으로 계산하는지 우리 잊지 말고 유도까지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탄성력과 용수철의 합성 잊지 말고 복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